여러분, 미국이 판매를 승인한 F-16 20대가 지금 필리핀 하늘에서 조용히 밀려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강 공군이 만든 그 전투기 대신 필리핀이 바라보는 건 한국산 KF-21 보라매 20대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초음속 전투기 한 대 만들어 본 적 없다고 무시당하던 나라의 쌍발기가 어떻게 그 잘난 F-16을 제치고 7,000개 섬의 하늘을 맞기 직전까지 왔을까요? 물론 아직 최종 도장이 찍힌 건 아닙니다. 하지만 협상은 이미 막바지에 들어섰고 그 안에는 미국식 무기 장사로는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기막힌 한 수가 숨어 있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왜 필리핀이 단발 F-16을 마다하고 쌍발 보라매를 골랐는지까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지금 어떤 처지에 놓여 있는지부터 차분히 짚어볼게요. 필리핀은 크고 작은 섬이 무려 7,641개나 모여 만들어진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시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그 먼 바닷길 위에 도시 하나씩을 촘촘히 흩뿌려 놓고 그걸 하나도 빠짐없이 다 지켜야 하는 셈이에요. 섬과 섬 사이는 죄다 바다고 그 위로 펼쳐진 하늘은 상상 이상으로 넓습니다. 이 정도로 넓은 영공을 지키려면 유사시 몇 분 만에 하늘로 솟구쳐 먼 바다 끝까지 순찰을 도는 초음속 전투기가 반드시 있어야 해요. 육지로 이어진 나라라면 국경에 병사를 세워두면 되지만 사방이 바다로 뚫린 섬나라는 하늘을 장악하지 못하면 나라 전체가 무방비로 열려버리거든요. 그런데 필리핀에게는 오랫동안 바로 그 하늘의 방패가 없었습니다. 필리핀이 그나마 굴리던 초음속기 F-5는 2005년쯤 낡을 대로 낡아 퇴역했어요.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그때부터 무려 10년 가까이 필리핀 하늘에는 제대로 된 초음속 전투기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나라의 대문을 지킬 문지기가 10년 동안 통째로 비어 있었던 거예요. 대문도 없고 자물쇠도 없는 집에서 10년을 산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불안함이 어느 정도였을지 조금은 짐작이 되실 겁니다. 남의 비행기가 영공을 슬쩍 넘어와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는 참 답답하고 뼈아픈 세월이었습니다. 그 텅 빈 하늘을 메워준 게 바로 한국산 FA-50 경공격기 12대였습니다. 필리핀은 2014년에 이 비행기를 사들였는데요. 처음엔 값싼 훈련기 정도로 보고 저런 작은 걸로 뭘 하겠냐는 시선도 적지 않았어요. 그런데 2017년 필리핀 남부 마라위에서 무장 세력과의 큰 소탕전이 벌어졌을 때 이 FA-50이 캄캄한 밤하늘을 달며 정밀 공습을 정확히 성공시켰습니다. 그 한 번의 실전으로 깡통이라는 오명은 말끔히 벗겨졌죠. 그리고 이때부터가 중요합니다. 필리핀 공군 안에 한국식으로 조종하고 한국식으로 정비하고 한국식으로 싸우는 체계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기 시작했거든요. 이 대목은 뒤에서 아주 결정적인 열쇠가 되니 잠깐 기억해두세요. 그러는 사이 필리핀의 안보 상황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남중국해에서는 2025년에도 중국 선박이 스카버러 앞바다에서 필리핀 배를 향해 물대포를 쏘고 아예 선체를 들이받는 충돌까지 벌어졌어요. 그뿐이 아닙니다. 중국은 제-20C 같은 전투기에 이어 레이더에 잘 안 잡히는 스텔스기 Je-45까지 그 하늘에 슬슬 띄우기 시작했습니다. 상대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덩치를 키워가는데 이쪽은 훈련용에 가까운 경공격기 몇 대가 전부인 상황이었던 거죠. 힘의 균형이 눈에 띄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필리핀 입장에선 이제 훈련기 수준이 아니라 정면으로 맞설 수 있는 제대로 된 중형 전투기가 절실해졌습니다. 바로 그 절박한 순간에 세계 최강 미국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2025년 4월 미국은 필리핀에 최신형 F-16V 20대를 팔겠다고 공식 승인했어요. 금액이 약 55억 8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8조 원에 가까운 어마어마한 규모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수십 년간 검증의 검증을 거친 명품 전투기가 필리핀 하늘에 그 20자리를 채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10년 넘게 하늘이 비어 답답하던 필리핀에게 세계 최강국이 직접 최고의 전투기를 내밀었으니 이보다 좋은 조건이 또 있을까 싶었죠. 솔직히 여기까지만 들으면 답은 너무 뻔해 보이죠? 그야 당연히 세계 최강 미국이 만든 F-16이겠지. 아마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필리핀의 눈은 F-16이 아니라 전혀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강이 만든 F-16을 바로 눈앞에 두고 도대체 왜 필리핀은 고개를 돌렸을까요?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 지금부터 후보들을 하나씩 저울 위에 올려봐야 합니다. 결론부터 답을 주는 게 아니라 필리핀이 실제로 고민했던 순서 그대로 따라가 보면 왜 보라매가 남았는지가 아주 자연스럽게 보이거든요. 가장 먼저 저울에 올라온 건 당연히 F-16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투기, 검증으로 따지면 이보다 확실한 기체를 찾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기에 현실적인 벽이 하나 있었습니다. 지금 미국 공장에 밀려있는 주문이 무려 117대나 됩니다. 월 4대씩 만들어내는 속도로 증산을 하고는 있지만 줄을 서도 내 손에 언제 들어올지 기약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남중국해에서 중국 전투기가 코앞까지 밀고 들어오는데 몇 년을 마냥 기다리라는 건 섬나라 입장에선 뼈아픈 조건입니다. 여기에 미국식 무기 거래에 늘 따라붙는 정치적 조건까지 얹히면 필리핀의 국방 예산으로 감당하기가 결코 만만치 않았습니다. 좋은 기체인 건 누구도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지금 이 순간 필리핀에 필요한 건 언젠가 도착할 명기가 아니라 당장 하늘을 지켜줄 전투기였던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후보로 눈을 돌립니다. 스웨덴의 그리펜이지죠. 값싸고 다루기 편한 정말 잘 만든 전투기입니다. 그런데 그리펜은 엔진이 하나인 단발기인데다 체급이 가볍습니다. 우리로 치면 FA-50에 가까운 몸집이거든요. 게다가 그리펜은 고속도로에 내려앉아 흩어져 싸우는 스웨덴식 분산 운용을 염두에 두고 만든 기체라 7,000개가 넘는 섬과 드넓은 바다를 몇 시간씩 돌아야 하는 필리핀의 임무와는 결이 조금 어긋났습니다. 그리펜이 나쁜 전투기라서가 아니라 필리핀이 지켜야 할 하늘이 그만큼 넓고 멀었던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께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필리핀이 왜 그렇게 엔진 2개에 마음이 기울었느냐는 거예요. 광활한 바다 한가운데를 몇 시간씩 홀로 날다가 엔진 하나에 문제가 생겼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엔진이 하나뿐인 기체라면 그 순간 곧바로 추락 위험에 놓입니다. 하지만 엔진이 둘이면 남은 하나로 기지까지 돌아올 수 있죠. 먼 바다 위에서 엔진 2개는 말하자면 예비 낙하산입니다. 낙하산 하나만 메고 뛰어내리느냐, 예비까지 챙겨서 뛰어내리느냐, 목숨이 걸린 문제에서 이 차이는 결코 작지 않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은 처음부터 쌍발기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주워나가다 보니 값도 감당할 만하고 비교적 빨리 손에 넣을 수 있으면서 엔진이 둘 달린 중형 전투기, 바로 KF-21 보라매가 저울 위에 딱 남습니다. 게다가 필리핀은 이미 우리 FA-50을 몰고 있잖아요. FA-50이 기초 체력이라면 KF-21은 그 위에 얻는 근육입니다. 이미 다져놓은 체력 위에 근육을 붙이는 그림이니 필리핀 입장에선 더없이 자연스러운 선택이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보라매의 성적표를 펼쳐보면 여기서부터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KF-21은 적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 4.5세대 반스텔스 전투기입니다. F-35처럼 완전히 사라지는 투명 망토까지는 아니지만 레이더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위장복은 제대로 걸친 셈이죠. 사방을 동시에 훑는 ASA 레이더를 달았고 무엇보다 2024년 5월 8일에 서해 상공에서 미티어라는 공대공 미사일 실사격에 성공했습니다. 이 미티어는 축구장 200개 거리 밖에서 상대를 떨어뜨리는 장거리 저격수인데 마하 4의 속도로 최대 200km 밖까지 날아갑니다. 이걸 실제로 쏴서 마친 나라가 유로파이터, 라팔, 그리펜에 이어 한국이 세계 4번째였습니다. 초음속기 한 대 못 만든다고 무시당하던 나라가 유럽 명품 전투기들 바로 다음 순번에 떡하니 이름을 올린 겁니다. 한국 기체가 이 정도로 스펙이 되네 싶은 순간이 바로 여기죠. 가격은 한술 더 뜹니다. KF-21 블록 1, 2, 대당 약 1,200억 원인데 경쟁 기체인 프랑스 라팔은 1억 2,500만 달러, 유로파이터 타이프는 1억 8천만 달러예요. 성능은 같은 링 위에 나란히 올라섰는데 값은 오히려 수백억 원이 더 쌉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건 스펙이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보면 F-16도 여전히 좋은 기체고 보라매의 성능표가 아무리 훌륭해도 그 숫자 하나만으로 필리핀의 마음이 이렇게까지 기운 건 아니거든요. 성능은 후보를 좁혀줬을 뿐 마지막 도장을 찍게 만드는 결정타는 전혀 다른 데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대목이야말로 이 이야기의 진짜 심장입니다. 필리핀의 마음을 진짜로 흔든 건 전투기의 성능표가 아니라 그 전투기를 파는 방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전투기라는 물건은 사는 순간이 끝이 아니거든요. 오히려 사는 순간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여러분, 전투기 한 대를 도입한다는 건 결혼과 똑같습니다. 결혼식 날 하루 잘 치르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앞으로 30년, 40년을 같이 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게 진짜 문제죠. 전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체를 넘겨받은 그날부터 30년 동안 정비를 해야 하고, 부품을 계속 갈아 끼워야 하고, 조종사를 길러내야 하고, 세월이 지나면 성능 개량까지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투기를 산다는 건 비행기 몇 대를 사는 게 아니라 30년짜리 국가 시스템 하나를 통째로 들이는 일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미국식과 한국식이 완전히 갈립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무기를 판매합니다. 좋은 물건을 내주고 거기에 정치적인 무게, 그러니까 동맹이라는 지렛대를 얹죠. 물건 자체는 훌륭합니다. 세계 최강이 만든 F-16이니까요. 그런데 그 뒤에 따라오는 30년, 정비와 부품과 훈련은 사는 쪽이 알아서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은 접근 자체가 달랐습니다. 쉽게 비유를 해드릴게요. 미국이 아주 좋은 자동차 한 대를 판 거라면 한국은 그 차에다가 할부 조건까지 짜주고 집 앞에 평생 다닐 정비소를 하나 지어주고 심지어 운전교수까지 통째로 묶어서 내민 겁니다. 기체만 파는 게 아니라 납기, 금융, 정비, 훈련을 하나의 꾸러미로 제안한 거죠.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수량을 감당 가능한 조건으로. 이게 바로 요즘 세계 방산 시장을 흔들고 있는 K방산의 진짜 무기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세계 최강의 명기라도 몇 년 뒤에나 받을 수 있고 값을 한 번에 다 치러야 하고 정비는 알아서 하라고 하면 가난한 나라 입장에서는 그림의 떡입니다. 반대로 성능이 조금 부족해도 지금 당장 받을 수 있고 돈은 나눠낼 수 있고 정비소까지 딸려온다면 어느 쪽이 현실적일까요? 필리핀처럼 넓은 바다를 지켜야 하지만 북방 예산은 빠듯한 나라에게는 이 방식의 차이가 성능표 몇 줄보다 훨씬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미친 건 따로 있습니다. 이게 말로만 그럴듯한 게 아니라 이미 유럽 한복판에서 실제로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바로 폴란드입니다. 폴란드는 2022년 이후 한국의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그리고 FA-50 전투기까지 한꺼번에 사들였습니다. 그 누적 계약 규모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무려 34조 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유럽의 한 나라가 한국산 무기에 34조 원을 쏟아부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입니다. 한국은 이 수출액의 약 70%, 그러니까 12조 원가량을 직접 금융으로 지원했습니다. 사는 나라가 당장 돈이 부족해도 파는 한국이 자금줄까지 함께 열어준 거죠. 돈은 우리가 같이 만들 테니 필요한 무기를 필요한 때에 가져가라. 이건 그냥 장사가 아닙니다. 30년을 함께 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자, 그럼 이 폴란드 모델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 그대로 필리핀에 옮겨지고 있습니다. 기체에다가 차관, 그러니까 금융 지원을 얹고 여기에 필리핀 현지에 정비창까지 지어주는 그림입니다. 클라크 공군기지 인근에 KF-21을 직접 정비하고 관리할 MRO 시설을 세운다는 겁니다. 집 근처에 전용 정비소가 생기는 셈이니 필리핀 입장에서는 30년을 마음 놓고 굴릴 토대가 통째로 따라오는 거죠. 게다가 필리핀에는 이미 결정적인 밑바탕이 깔려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FA-50 12대 기억하시죠? 필리핀은 이 FA-50을 굴리면서 한국식 조종체계, 한국식 정비, 한국식 조종사 양성 라인을 이미 몸에 익혔습니다. 심지어 2025년 6월에는 FA-50 12대를 약 7억 달러, 우리 돈 1조 원 규모로 추가 계약까지 했습니다. FA-50이 기초 체력이라면 KF-21은 그 위에 얹는 근육입니다. 이미 기초 체력을 다져놓은 나라가 근육을 붙이는 건 훨씬 쉽습니다. 다른 나라 전투기로 갈아타면 조종부터 정비까지 전부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지만 필리핀은 그 전환 비용이 최소로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한국 정부는 필리핀을 KF-21 수출 우선순위 1순위 국가로 딱 지정했습니다. 필리핀이 요청하는 인도 시점은 2027년에서 2029년 사이, 아직 계약서에 최종 도장이 찍힌 건 아닙니다. 2026년 초에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 서명이 이루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단계죠. 하지만 기체와 금융과 정비를 하나로 묶은 이 협상은 이미 막바지를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은 무기를 팔았고 한국은 하늘 전체를 굴릴 시스템을 통째로 내밀었습니다. 필리핀의 저울이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자, 그런데 이 한국식 방식에 반응한 게 정말 필리핀 하나뿐이었을까요? 세계 지도를 조금만 넓혀서 보면 그림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커집니다. 지금 한국에 보라매를 두고 눈을 반짝이는 나라가 필리핀 말고도 줄을 서 있거든요. 먼저 인도네시아입니다. 인도네시아는 사실 KF-21을 한국과 함께 개발한 공동 파트너예요. 남의 완성품을 사오는 손님이 아니라 처음부터 개발비를 나눠대고 함께 설계도를 그린 동업자였다는 겁니다. 그렇게 나눠내기로 한 조정 분담금이 무려 약 6천억 원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한동안 이 돈을 제때 못 내면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습니다. 여기서 다른 채널들은 흔히 배신이니 먹튀니 하는 자극적인 이야기로 몰고 가는데 실제 결말은 그렇지가 않아요. 인도네시아는 결국 2026년 6월 마지막 잔금 636억 원까지 딱 채워서 6천억 원을 한 푼도 남김없이 전액 완납했습니다. 다만 여기서 노선을 한번 틀었어요. 기술을 넘겨받아 자기 나라 공장에서 함께 찍어내는 방식 대신 완성된 보라매 16대를 통째로 직접 사가는 쪽으로 방향을 바꾼 겁니다. 함께 만드는 동업에서 완성품을 사가는 고객으로 자리를 옮긴 셈이죠. 방식은 바뀌었지만 인도네시아 하늘에도 우리 손으로 만든 보라매가 오른다는 사실만큼은 그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UAE, 이 나라는 한술 더 뜹니다. 2025년 4월 UAE 국방차관이 직접 우리 사천기지까지 날아왔어요. 그러고는 아직 시험 단계인 KF-21 시제기 뒷좌석에 자기가 직접 올라탔습니다. 종이 카탈로그만 훑어보고 간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직접 하늘을 타보고 간 겁니다. 무기를 사는 나라의 고위 관료가 여기까지 한다는 건 그만큼 관심이 진심이라는 뜻이거든요. 그 결과가 2025년 11월에 나왔죠. 한국과 UAE가 무려 150억 달러 규모의 방산협력 약속을 맺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완성품을 사가는 수준이 아니라 같이 개발하고 현지에서 조립하고 나중엔 손잡고 다른 나라에 수출까지 하자는 큰 그림이었어요. 우리 보라매가 중동으로 뻗어나가는 발판이 놓인 셈입니다. 여기에 유럽의 관문 폴란드까지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 34조 원짜리 계약. 폴란드는 이미 한국 무기를 대량으로 사들이면서 K방산을 믿고 맡겨도 된다는 걸 까다롭기로 소문난 유럽 시장 한복판에서 몸소 증명해준 나라죠. 유럽이 인정하면 다른 나라들도 따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필리핀, 인도네시아 6천억, UAE 150억 달러, 폴란드 34조. 불과 20몇 년 전만 해도 남의 나라 전투기 부품이나 깎아서 조립하던 나라예요. 초음속기 한 대 제대로 못 만든다고 대놓고 무시당하던 그 나라의 전투기를 지금은 세계 여러 나라가 서로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처음의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그래서 보라매가 F-16을 이겼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는 겁니다. 오해는 마세요. F-16을 완전히 짓밟고 링 밖으로 던져버렸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판매를 승인한 F-16V는 지금도 필리핀의 후보 자리에 멀쩡히 남아있어요. 여전히 강력한 경쟁자입니다. 그런데도 이게 왜 대단한 사건이냐? 바로 이 지점입니다. 오랫동안 세계의 표준, 정답처럼 여겨지던 미국 전투기와 우리 보라매가 똑같은 저울 위에 나란히 올라갔다는 것, 그리고 그 저울 위에서 필리핀의 무게중심이 조금씩 우리 쪽으로 기울고 있다는 것. F-16을 완전히 밀어냈다고 단정할 순 없어도 밀어내는 중이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20년 전엔 명함조차 내밀지 못하던 신인이 이제 세계 챔피언과 같은 링에 올라 판정까지 끌고 가고 있는 셈이죠. 저울에 함께 올랐다는 것, 그 자체가 이미 승리의 절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여러분과 김칫국부터 마시자는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박수를 치기 전에 우리가 냉정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그늘도 분명히 있거든요. 오히려 진짜 자랑스러운 이야기일수록 약점을 숨기지 않고 정면으로 봐야 신뢰가 생기는 법이니까요. 가장 먼저 짚어야 할 건 바로 심장입니다. KF-21 보라매의 엔진은 미국 GA사의 F414라는 제품이에요. 우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면허를 받아 국내에서 조립해 만들긴 하지만 핵심 기술과 설계는 여전히 미국 것입니다.
국산화율이 대략 40% 수준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우리 전투기의 심장을 아직은 절반 넘게 남의 공장에서 빌려 쓰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산 엔진이 들어간 무기는 미국의 수출 승인이 없으면 제3국에 팔기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다행히 필리핀 수출은 그 절차 안에서 풀어가고 있지만 우리 손으로 완전한 심장을 만들기 전까지는 이 대목이 계속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완전 국산화 목표는 2030년대예요. 아직은 초기 단계이고 임박했다고 부풀릴 단계는 결코 아닙니다. 이건 반드시 우리 손으로 풀어야 할 마지막 숙제입니다. 숙제는 하나 더 있습니다. 정작 우리 공군이 쓸 물량도 넉넉하지가 않아요. 대한민국 공군은 KF-21을 120대 갖추는 걸 목표로 하는데 이것마저 예산 부담 탓에 일정이 뒤로 밀린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수출 물량을 앞당겨 필리핀에 먼저 넘기려면 국내에 들어올 초도 물량 일부를 돌려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하늘 지킬 전투기와 수출용 전투기, 어느 쪽을 먼저 채울 것이냐, 이게 지금 협상 테이블의 실제 쟁점입니다. 여기에 환율도 부담을 더합니다. 2015년만 해도 1달러에 1,070원이던 원화가 지금은 1,400원을 넘나들거든요. 수입해오는 부품값이 그만큼 올라 전투기 단가를 밀어 올리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모든 이야기는 아직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기 전이라는 것. 협상은 막바지에 왔지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냉정함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도 저는 이 이야기가 왜 이렇게 가슴이 벅찰까요? 여기서 여러분께 꼭 하나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6년 전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위태롭던 그 6.25 전쟁의 한복판에 필리핀은 자기 나라 청년 약 7,420명을 이 낯선 땅으로 보냈습니다. 그 가운데 112명은 끝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 땅에 젊음을 묻었어요.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은 피를 우리와 함께 흘려준 혈맹이 바로 필리핀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준 그 나라의 하늘에 이제는 우리 손으로 만든 보라매가 날아오르려 하고 있습니다. 남의 도움으로 겨우 일어섰던 나라가 이제는 그 은혜를 우리 기술로 되갚는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세계가 먼저 알아본 대한민국이고 은혜가 한 바퀴를 돌아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한가운데에는 60년대, 70년대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공장 한 구석에서 부품 하나를 깎고 또 깎던 수많은 엔지니어들의 땀이 녹아 있습니다. 바로 그 시절을 온몸으로 살아낸 여러분 세대의 손끝이 있었기에 오늘 이 보라매가 세계의 하늘로 날아오를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자긍심과 새로운 통찰을 드릴 수 있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무시받던 나라의 쌍발기가 세계 표준이라던 F-16과 같은 저울에 나란히 올랐고 그 비결은 화려한 성능표가 아니라 30년을 함께하겠다는 방식이었습니다. 물론 엔진이라는 숙제는 아직 우리 앞에 남아있고요. 여러분은 필리핀의 이 선택 어떻게 보시나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정말 반갑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살짝 힘을 보태주셔도 좋고요.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